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머니맨 진행의 박상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돼 있다, 뭐 정부 규제 때문이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보면은요 서울의 땅값이 12%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땅값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은 또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주는 또 공시지가 발표가 있어서 부동산 업계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 한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은 지역에 동일하게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좀 적용할 수가 없겠죠. 이에 따라서도 물건들에 따라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 오늘 또 어떻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그리고 투자 전략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자세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머니맨 부동산 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머니맨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02-2128-854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부분들 좀 다뤄서 살펴드리겠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상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번호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죠. 02-2128-8548번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미난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종목군 이런 물건들 상담을 해주실 분 모셨어요. 이로원 개발의 김태형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김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그에 앞서서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실제로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세미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드리는데요. 내일 모레네요. 6월 6일에는 김해 지역에서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김해 지역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이스케어 호텔 2층에 가시면은 또 김 부장님 함께 만나보시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에는 포항으로 또 가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거든요. 티파니 웨딩홀 가시면은 또 여기에서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오갈 수가 있어요. 또 이 세미나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일단 그 전반적인 요즘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김해하고 포항 쪽에 네. 그 저희들이 세미나 가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3기 신도시 네.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거의 한 달 가량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부동산 자체가 이게 유기물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을 건드렸을 때 반드시 다른 쪽에서 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에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 최근에 이제 그 바닥을 찍고 강보합세로 올라가는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도 보시면 최근에 그 거래량이 1월 대비해서 지금 그 지도가 아직 안 나오네요. 지도가 나왔네요. 차트가 나오가네요. 차트를 보시면 저기 이제 2016년, 2017년, 2018년은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죠. 9,800건 정도 평균 월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올해 1월 달에는 거의 2016년 대비해서는 거의 9분의 1 토막 정도 확 줄었어요. 확 줄어들었습니다. 1,800건 정도가 이제 떨어지고 2월 달에는 더 떨어졌죠. 1,500건 정도로 떨어졌고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5월 달에는 이제 3,300건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가 매주 부동산에 대한 그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대부분 뭐 0.04, 0.01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그게 뭐 오른 건지 떨어진 건지 잘 감이 안 오고요. 그렇죠. 보통은 뭐 1%, 2%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주 단위이기 때문에 네. 1%면 4%고요. 한 달이면. 그러면 1년이면 48%가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보통 1%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보통 0.01, 0.05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강남의 경우에는 네. 이게 매매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보합이다. 근데 단지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급매물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네.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강남의 좀 매력적인 재건축 시장에 나와 있는 싼 물건들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300건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전 2016년에서부터 18년에 비하면 아직 뭐 반 가까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매매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돌아온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올 여름 지나고 가을 정도 되었을 때 과연 매물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그래프 봤지만 완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창 정책 나오고 나서 그렇죠. 완전히 거래 정월 네. 1억 때보다는 좀 나아졌네요. 50% 이상 지금 이제 증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이 부동산 시장 좀 활발하게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좀 가져보는데요. 그러면은 앞서서 또 두 개의 지역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김해하고 포항이죠. 네. 네. 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 거래량 부분이 네. 왜 중요하냐면 이제 3기 신도시하고 연결시켰을 때 3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앞부분 그 네. 남양주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두 군데에서 네. 먼저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발표 난 곳이 부천의 네. 대장지구하고 고양의 창릉지구가 이제 네. 발표가 났습니다. 그 굉장히 서울에 인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대규모로 약 한 11만 가구, 이 5군데를 제외하고 또 곳곳에 이제 아파트 좀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 한 11만 가구가 이제 늘어나는 형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가치 평가에서 서울 안에 있는 집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 그 중에서도 강남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신도시를 기다리기보다는 네.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될 때구나라고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까 보셨던 그 거래량이 늘어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3기 네. 신도시는 서울의 20km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외곽순환도로 바깥에 있는 뭐 파주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뭐 검단이라든지 또 저 송도 외쪽 이런 네. 쪽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더 들어오는 것이 중간에 한 번에 장벽이 생긴 형태가 네.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서울 안쪽에 있는 집들의 어떤 가치 더 올라간다. 그렇죠. 희귀성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땅이 더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네네. 기존의 땅들에서 올라가는 건데 서울에 지금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이라도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오면 아파트들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구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네. 5월 달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그 부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3기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서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발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쪽부터 볼까요? 김해, 포항. 김해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김해 어떤 이슈가 있나요? 김해를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지리적으로 한번 김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김해는 김해하면 저는 그 공항 생각나요. 김해공항. 김해공항. 네. 네. 김해공항이 이제 부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네. 지역적으로 이제 김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네. 김해국제공항이 사실은 부산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 공항 건너편이 이제 김해죠. 김해가 사실 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해 평야라고 불리우는 네. 이 낙동강 하류에 네. 붙어 있는 이제 삼각주죠. 네. 이쪽 지역에 이제 굉장히 넓은 평야 지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마산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마산과 김해 사이를 하나의 이제 산맥 같이 산들이 네. 이렇게 막아져 있죠. 근데 그 마산 쪽에서 김해로 오기 위해서 창원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네. 창원 터널을 거쳐서 이제 이 장류라는 신도시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산들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네. 이 창원 터널이 이렇게 뚫리면서 여기에 신도시가 장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창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만이라는 숫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몇십만이 아니고 뭐 몇천 명 정도인데 그게 네. 왜 중요하냐면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최고로 한 109만 명 정도까지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한 5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한 네. 104만 명 가까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광역시 개념으로 창원, 마산, 진해에서 마창진이라고 그쵸, 부르잖아요. 네. 합쳐졌는데 인구가 늘어나질 않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다. 근데 그 줄어든 인구들이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김해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 김해하고 창원에 새로운 터널을 하나 더 뚫고자 했는데 2018년에 창원에서 오히려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김해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막겠다 하는 유출되는 측면으로. 것을 네. 지역사회에서는 근데 싫어했군요. 왜 그러면 넘어갈까? 이 창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 도시고 또 올해 그 60년대, 70년대 여기에 네.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자유무역항이 생기고 네. 하면서 이제 한동안 공급이 수요보다 적었어요. 네. 그래서 창원은 예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군부대가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를 동시에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네. 미분양이 많이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 김해 쪽에 지어진 아파트가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평당 가격이 창원에 비해서는 싸죠. 아무도 그 지어진 땅 자체가 이쪽은 이제 논밭에 중심되어 있는 곳이었고 네. 여기는 원래 이제 공단이 중심이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땅값 자체의 차이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넘어와서 뭐 터널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이제 창원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쪽 네. 서쪽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네. 최근에 부산 에코 델타 시티에서 여기에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부산하고 창원 쪽에서 김해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김해의 땅을 보시면 가운데에 대부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평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지만 요 위쪽에 보면은 김해시청이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은 기존적으로 있는데 네. 이쪽 서쪽이 이제 장류라고 불리우는 이쪽에 이제 주로 베드타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 진례라고 하는 요 위쪽이면 조금 더 위쪽인데 장류보다 조금 위쪽에 주촌, 진례, 뭐 이런 장유 이런 쪽에 이제 신도시급 네. 약 한 14,600 가구 정도가 들어서는 이제 복합 개발이 이제 15년 만에, 14년 만에 재개가 된다라고 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기존의 부산과 인접한 지역, 대저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이미 좀 많이 뭐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올랐고 개발도 많이 되었고 네. 이 부산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좀 개발이 많이 된 반면에 이쪽 서쪽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진 것 외에는 특별한 곳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 100군데에서 한 367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대규모 땅을 이제 복합 개발, 레포츠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개발이 되게 되면 2024년, 2025년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시내지구죠. 진례 시내지구 네. 이쪽 지역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동서간에 좀 균형이 잡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김포 지역의 땅을 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네.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군인공제회 쪽에서 네. 이 김포 레스포 사업 상당히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 김해죠. 김해 네. 지역의 그 수건 사업과 관련된 그 근처의 땅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이미 이제 사실은 토지 보상은 2005년도에 이미 끝났어요. 그 군인공제에 의해서 토지 네네네. 보상이 끝났는데, 근데 김해시랑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그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끌어오고 뭐 심지어는 행정소송도 들어가다가 최종적으로는 군인공제 이 땅을 개발한 군인공제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줬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부터 1단계는 시내지구 쪽에다가 네. 이제 아파트를 한 6천여 가구를 짓게 되고 그 2단계는 2024년까지 그 아래쪽 송정리 쪽에다가 네네. 이제 스포츠 시설하고 레저 시설을 이제 갖추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그 근처의 가격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지금이 초입이라고 좀 볼 수 있나요? 일단 그 개발을 하는 지역은 뭐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네. 개발이 되면 개발 안쪽에 있는 것은 수용이 되거나 네. 해서 실제 공시 가격보다는 좋은 가격을 받지만 매매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네. 조금 불만족스러운 가격을 보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땅 가격이 오르는 토지 네.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어디냐? 수용되는 근처에 있는 땅들이 많이 오르게 네.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옆에 이제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뭐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의 시설 이제 같은 것들. 복합 네.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그 옆에 뭐 음식점을 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은 시내 지역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네. 그다음에 송정리 안쪽보다는 여기 그 기존의 이제 진례 면 쪽이 앞으로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포항 지역도 좀 들여다볼게요. 네네. 포항도 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포항은 좀 사실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죠. 사실은 맞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산업 입국해서 보시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울산, 조선소가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항, 제철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중화학 공업을 이끌어간 도시였고, 포항 제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포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로 승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이제 70년이 올해가 70년 됐습니다. 그러면 약 1950년 가까이, 네. 1950년 거의 6.25 때부터 시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포항이 인구 자체는 지금 한 50만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프라라든지 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 또 주변에 있는 그 자연 환경 이런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위치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랑이 꼴이라고 부르잖아요. 호미곶. 호미곶. 호미곶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오히려 강원도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포항에는.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이나 이쪽 그 서울 쪽에서
포항 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쵸. 하지만 이제 KTX가 생기고 SRT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이슈는 뭐냐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네. 세계 국제 불빛 축제라는 축제가 열렸어요. 네. 근데 원래 여기가 이제 열리는 게 7월 달에 열립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네. 날씨가 덥고 할 때 이곳에서 이제 시원한 불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맥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해변가에서 뭐 네. 회도 하나 먹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다 옵니다. 이런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제 이런 그 불꽃 향연을 보여주는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에 관광객들이 보통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네. 이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올해는 15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철이라고 보여진 딱딱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된 곳이 포항인데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다면 네. 이 포항에는 이제 포스텍이라는 포항 공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포항 공대에 있는 것 중에서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이제 방사광 가속기라 해서 네. 태양열의 한 100경배 이렇게 밝은 빛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바이오 산업 쪽으로 접근할 때 신약을 개발할 때 네. 필수적인 어떤 그런 기구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고가고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포항이 지금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것이 그런 바이오 산업이에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단백질을 분해해서 새롭게 의약품으로 만든다든지 최근에 전 세계에서 지금 특히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네.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돼지 열병이거든요. 그쵸, 아프리카 뭐 돼지 열병. 얼려도 살고 뭐 이렇게 막 불에 이렇게 해도 네.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근데 최근에 여기서 뭐 식물에서 그런 돼지 열병에 관련된 백신도 지금 최근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융합 철이라고 하는 가장 좀 단단한 것과 또 바이오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유연한 것들 그 두 개가 합쳐진 그러한 도시로 이제 키우고자 하는 그런 곳이 이제 포항인데 재작년 11월 달에 뭐 지금 이제 밝혀진 거는 이제 거의 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해서 이제 네. 지열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땅을 무리하게 물에 압력을 주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걸로 네. 최근에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 포항 북구 쪽에서 그런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도 체육관에서 지내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포항 시민들이 국회에 가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뭐 인재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재해로 인해 가지고 포항 전체가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럴 때에 이렇게 관광을 통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즐겁게 지내고 해서 이런 좀 트라우마가 좀 극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 관광과 또 이런 바이오 산업과 또 철강이 잘 어우러져서 융합 도시로서 좀 커나갈 수 있도록 특히나 이 호미곶 쪽 이쪽으로 가면은 영일만 쪽 네. 이런 쪽으로 가면은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살려서 포항이 조금 더 이제는 힘들었던 시기를 네. 극복하고 뭐 부동산에 있어서 또 주거에 있어서 네. 좀 다시 좀 새롭게 커가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동해가 쫙 보일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네. 한동안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이제 이쪽 동해선 타고 저쪽 올라가면 나진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선도 만든다고 막 얘기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제 곧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통일은 네. 어렵겠지만 당분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교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경기가 많이 네. 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네.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왜 이 전문가님께서 포항을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포항의 부동산 약간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로 좀 변모하려는 움직임까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직접 전문가님 만나보면서 또 현장에서 어떤 이 지역에서의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들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 모레죠. 6일 목요일에는 김해 지역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이스스퀘어 호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저희가 좀 살펴봤었죠. 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 오셔야지 좀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네요. 11일 화요일 날 포항 지역으로도 나서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또 개개인별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죠? 이 부분들 해결을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02-2148-854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1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화 상담으로 또 부동산 고민 해결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물건 지금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는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동안구 관양동 코롱 동산타워예요. 지금 동안구라고 하시면은 어느 지역이죠? 안양시 동안구요. 경기도 안양시의 동안구 코롱 네. 동산타워 아파트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몇 네, 평형인가요? 30평이에요. 30평에.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IMF 때 분양받았거든요. IMF 때면은 벌써 한 20년 정도 되신 거세요? 네, 20년 됐어요. 넘었겠네요. 네네네. 네, 20년 됐는데 네. 거기는 주상복합이라 네. 오르지도 않고 살기는 편해요. 도로변 8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살고 계세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큰 이제 돈의 값어치는 없으니까 그거 팔아도 어디 가서 전세밖에 못 가거든요, 지금. 다른 데 너무 올라가지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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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네. 한번 옮길까 했다가 네. 애들은 이제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학군이고 뭐고 이제 옮기기가 불편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계속 살았는데 네. 이제 뭐 우리 두 내부밖에 없는데 다 배우고 네. 네, 너무 가격대가 없으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네. 노후 대책도 안 되거든요. 네. 그냥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는 되는데 네. 그만큼 지금 뭐 제 나이도 이제 65세니까 네. 네. 지금도 계속 벌어야 하거든요. 한 70대까지는 계속 70대 이상까지는 계속 벌어야 하는데 그쵸, 요즘 시대, 네. 100세 시대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맨 잔병들만 오고 너무 힘들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되는 거 네. 거기에 대해 동등한 가격대로 해서 어디로 네. 이전 한번 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네. 고민인지 충분히 좀 알 것 같아요. 네. 거주는 하고 계신데 다른 쪽에는 뭐 집값이 뭐 폭등을 한다 네. 이런 얘기도 20년 동안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살고 많이 계신 데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워낙에 다른 쪽이 많이 올라서 팔아도 어디 갈 데도 없어 보이고 전망이 좀 전반적으로 저희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주상복합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네네. 여기 하계천을 끼고 있는데 하계천 이쪽 그
아래쪽은 대부분 보면 이제 벤처타운이라고 불리우죠. 뭐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네. 뭐 IT 타워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건너편에는 이제 오래된 뭐 다가구부터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이제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 바로 앞에 그 대로를 따라가면은 이제 인덕원역이 나오죠. 그래서 인덕원역이 이제 앞으로 뭐 수인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여기 지금 들어서게 돼 있는 핫한 곳이긴 한데 네. 사실 시청자님이 살고 계신 쪽으로 이렇게 그 새로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영 주차장 이런 데를 이제 다시 짓고 부수고 뭐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올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사실 재건축의 메리트가 거의 없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살고 계실 때에는 좀 편한데 가격이 이렇게 차익형으로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계속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받고 싶은 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인덕원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겠지만 가능하시면은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0평인데 두 분이서 이제 지내실 걸 생각하면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한 24평형으로 가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직장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인덕원하고 평촌, 범계 이쪽은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는 뭐 지금 평당 2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안양하고 이 명학 사이 쪽이 있잖아요. 여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쪽 편에 이제 바로 역 바로 근처 쪽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나갈 거고 이쪽 위쪽으로 이 안양역하고 명학역 위쪽으로는 조금 지금 이제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명함 쪽 쪽에는 주상이 많죠. 주상복합 쪽이. 예. 그래서 네. 주상 말고 재개발 들어가는 쪽을 하나 좀 보셨다가 네. 거기에 이제 뭐 조합원으로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 분양 물건이 나오는 거를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덕천마을 진흥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존 이 범계부터 시작해서 인덕원 그 위쪽으로는 바로 또 과천 지식타운이라서 여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이 그렇죠. 라인으로 들어가면 좋긴 한데 지금 네.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되니까 이 라인보다는 기존에 있는 1호선 라인 쪽으로 명학하고 안양역 사이 쪽에 나오는 분양 아파트들, 재건축 분양 아파트들 이런 쪽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시청자님도 좀 알아보셨나 봐요. 예. 다 알아봤죠. 네. 지금 석숙, 만학 이쪽으로까지 다 알아봤어요. 네. 상당히 좀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신 것 같은데 좀 안양 답이- 전체가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좀 답이 되셨어요? 예, 답이 됐습니다. 네, 예, 주변에 좀 발품 팔아보시고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 조언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부동산 이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안양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 일단은 예. 네, 주소가요. 네, 노원구 하계동 284번지. 284. 노원구 하계동 284. 284. 네, 이 어떤 뭐 아파트인가요? 예, 그 청구 아파트 네. 그 전용 21평을 재건축 투자로 보고 이제 구매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네,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이 아파트가 1988년도 10월 달에 신축한 아파트인데 네, 네, 660세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네, 예, 그거 이제 전망을 알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데 같은 동일 집원 내에 네.
284 집어내 한신 아파트가 네. 있는데 이게 1200세대인데 네네. 이거는 13평 이하 그 전용 면적 13평 이하 네. 소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것도 1988년도 10월 달에 그 당시 동시에 그 신축 분양된 걸로 그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럴 경우에 그 향후 동시에 재건축 분양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이에 따른 청구 아파트의 영향은 어떨런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네. 재건축을 노리고 지금 매수해봐도 좋은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하계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8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꽤 오래된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원구에 이제 보면은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맞죠. 네. 근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또 아파트별로 재건축 조합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예. 현재 재건축 조합이 아직 결성이 안 돼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님이 이 청구나 한신을 재건축을 생각하시고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거지 구매를 하신 건 아니신 거죠? 네. 청구 아파트. 청구 아파트를 지금 살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태이신 거죠? 예, 고민하고 있는데 예. 한신 아파트 소형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같은 집원 내에 이제 그 나중에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은 어떨 건지 지금 예. 전용 면적이 13평, 뭐 10평, 8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재건축에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소형 아파트가 1200세대 정도로 모여 있는데 실제 동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그냥 복도식으로 쭉 돼가지고 위로 올린 거기 때문에 예, 성냥갑처럼 이런 경우에 이 대지 면적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작죠. 네. 그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 13평짜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용적률을 뭐 300%, 400% 이렇게 올려주지 않는 한 여기에서 이 건물을 다 멸실하고 네. 청구하고 한신을 동시에 재건축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건폐율 보통 한 19%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용적률을 한 200%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200%요? 예, 기존 조합원들,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채우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대지 평수다. 아,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재건축의 어떤 그 차익을 생각하시고 들어가려고 했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네. 여기가 이제 그 하계역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거주 목적보다는 이제 임대용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세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뭐 물건이 새로 나오기는 하는데 임대용으로 가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시면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거고 솔직히 재건축으로 인한 메리트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트가 별로 없다. 네. 특히나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이 소형 평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사실 이걸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13평짜리가 30평 받고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아파트 사이즈가 좀 커져야겠죠. 그죠? 네. 기존의 13평이 30평짜리가 되려면은 일단은 평수가 커져야 되고 위로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법제상으로 이렇게 그 이종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용적률을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주지를 않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종상향을 하게 되면 여기만 풀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하계역 위로 올라가면 중계역,
중계역 위로 올라가면 상계역,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창동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이 라인 쪽에 전부 다 아파트들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그 중계천이 흐르고 있나요? 이게 중랑천이죠. 중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로는 사실은 바뀌긴 바뀌는데 지금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치라든지 어떤 그 평수라든지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저층에다가 약간 자리 잡은 대지가 좀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는 멸실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18층에서 25층 뭐 30 몇 층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주거 분담비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 땅의 평수가 대지가 크지 않는 데에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그러면 여기를 부수고 다시 올렸을 때에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그 주인들이 내야 될, 기존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 돈 주고 새 아파트 들어서는 그런 형태의 재건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메리트를 좀 찾기 힘드니까 네. 다른 어떤 재건축을 바라보신다면 좀 다른 것들을 좀 더 발품을 파셔서 상계나 중계 이쪽에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창동 쪽도 괜찮고요.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이 그 근처세요? 아니 거주는 거기 안 하고 있는데 재건축 보다가. 향후 재건축을 대비해서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 일단 바닥 평수 대비 올라가 있는 층이 좀 작은 거를 저층을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소형 평수,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게 많은 지역들은 좀 피하시는 게 재건축에 대한 그 메리트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좀 되겠습니까? 네네. 그 저 녹천역 창동역 밑에요. 네. 녹천역이라고 있는데 아, 거기에 네. 그 주공 아파트 4단지인가요? 그거 있는데 2200세대 거기는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네. 제가 요 부분은 네. 이 방송 끝나고 네. 그 다음에 계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네. 제가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부동산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거주한 지역은 아니지만은 재개발을 노리고 또 여기저기 상당히 좀 많이 정보를 모으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재개발 이 물건의 투자 팁까지 함께 좀 나왔죠. 이럴 때는 소형 이런 아파트라든지 혹은 다세대 다가구 있는 지역은 좀 피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저층이 있는 쪽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매매 팁까지 좀 얻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화가 와 있어서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 일단은 주소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저기 동네 분구 회기역 앞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 30평대 하고요. 네,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역 앞에 네. 삼성대미안 그 30평대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네,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 겸 네. 그걸 매수를 해도 좋은지 아.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고 싶어서 전화를 네. 했는데요. 지역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두 지역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후보군으로 올려놓으신 거세요? 회기역의 신현대 아파트는 이제 네. 33년이 되었고요. 네. 그 삼성대미안은요, 앞에 그거 한전이 2020년도에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 어. 옆에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게 한전이 없으시게 되면은 그게 조금 왕십리역하고도 가까우니까 어떻게 청동구니까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네. 잘 모르니까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지금 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까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각각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회기동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주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경희대, 그다음에 외대, 과기대, 이 주변에 네.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가 이렇게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뭐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33년이라는 그 기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약 2천만 원 조금 못 되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한 1,800 뭐 조금 넘는 1,800에서 1,9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지금 그 옆에가 이제 또 재개발을 이렇게 지금 구역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이 회기역이죠. 네, 맞아요. 회기역 네. 이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재개발이 이제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도시 재생 형태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부수지 않고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손만 보는 그런 구조로도 갈 수 있는데, 교육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임대를 주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마장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그 한전 물류센터가 있죠. 네. 그 한전 물류센터가 이제 그 김포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로 이제 나가는 게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 약 600세대 정도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공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자재를 쌓아놓고 하면서 이 한전 자리 때문에 오히려 삼성 아파트 가격이 좀 빠졌다고 보면, 오히려 이 한전 자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삼성 아파트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한전 앞쪽, 꼭 청계천 쪽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마장동 먹자 골목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축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네. 이쪽은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전력공사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삼성 아파트가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부분들, 이렇게 막 자재가 쌓여져 있고 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또 공원도 형성이 되고 기존 삼성 아파트도 조경이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길 건너에 조경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수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역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향후 발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삼성 네. 아파트 쪽을 택하는 것이, 가격이 지금 평당 한 100에서 한 150만 가까이 조금 더 비쌉니다. 삼성 아파트가. 근데 앞으로를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쪽 삼성 아파트를 택하시는 게 보다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저 지금 제가요. 네. 저기 노원구 월계동에 아. 저기 상품 맨션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또 근데도- 다른 물건은요, 저희 한 번 더 연락 주시면은 방송 후에 네. 또 연락 드려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두 개의 물건만 보시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보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문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이분의 고민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쪽에 있는 이 용인 센트럴 코업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뿐만 아니라 평택에 자리 잡고 있는 오디세이 이글 이 3차 렌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물건 같은 경우는 8월에 준공이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거래는 일단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분이 투자를 해서 부동산 관련 수익을 올린다 이런 것도 좀 생소하긴 했어요. 예,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하군요. 예,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피스텔인데 호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을 짓는 네. 것도 있고, 근데 호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오피스텔의 역할을 겸하는 그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네. 그런 호텔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보이는 역북동에 있는 이 코업 앤 호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역북 도시개발 또 역삼 도시개발 이렇게 네. 불리우는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근처에 용인시청이라든지 또 옆에 보면은 지방법원 또 이 용인시 법원도 있고 해서 이쪽 지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용인시 안에서도 많이 발전되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용인대학교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기숙사 형태의 오피스텔도 지금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적인 그 수익을 일단은 확보하고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평택의 경우에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저희 팽성읍 뉴스에서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여기 미군 부대 네, 이전하는 안정, 그 그렇죠. 종이 맞죠? 네. 이 안정리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안정리라는 곳인데 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논밭으로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미군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 지내는 K5라고 불리우는 동두천, 의정부, 용산이 다 한꺼번에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지내는 곳이죠. 여기가 미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주둔하는 부대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가 450만 평. 근데 여기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험프리 기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험프리 기지 앞에 이제 생기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미군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오면서 이쪽에 미군들 대상으로 하는 그 렌탈 하우스죠. 렌탈 하우스인데 단독 주택이 아니고 이런 오피스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처음에 짓고 임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선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세 못 받고 월세 미루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이제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면 위험 요소는 주변에 이런 그 게이트 근처에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이 주변에도 벌써 한 서너 개가 지금 들어서 있는데 공급이 많군요. 네,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을 뭐 몇 개까지만 지어라 하는 게 없어요. 뭐 돈 있고 자기가 개발할 의지가 있으면 뭐 아파트가 됐든 또 뭐 오피스텔이 됐든 단독 주택이 됐든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반경 3km 안에는 그게 이제 법적인 그 소파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살던 미군이 본인의 이제 그 부임 기간이 끝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빈 공실이 되겠죠. 네. 그 공실이 되었을 때 다른 미군이 여기에 또 들어와서 살아야만이 이제 월 수입을 계속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감안을 하시고 여기에만 지금 미군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미군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든지 또 향후에 계속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네. 임대 수익을 생각해서 간다고 하면 저는 용인 쪽으로 가겠다. 근데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이 주변에 미군들이 벌써 한 4만 5천 명 가까이가 이게 주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상업지라든지 주거지가 네.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토지 가격이 여기는 뭐 한 3천만 원 내외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개발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키워 보시면은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새로 들어서는 곳이고 네. 여기는 기존에 있는 어제 뉴스에 보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이제 이쪽 편으로 오는데 여기는 지휘부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렌탈하우스보다는 조금 개발의 여지가 있는 쪽에 토지를 가는 것이 평택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개의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좀 얻으시려면 안정적으로 공실이 나지 않고 꾸준히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용인 지역의 이 호텔을 코업 호텔을 보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빨리 갔는데 많이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지역은 과연 어떨까? 김해와 포항 지역 있으신 분들 사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궁금하실 텐데 오늘 함께하신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내일 모레는 김해 지역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1일에는 포항 지역으로 갑니다. 아래쪽에 좀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또 자세한 이야기들 또 직접적으로 좀 나눠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한 달, 두 달 보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내 인생이 거의 걸려있는 투자기 때문에 늘 전문가의 조언 듣는데 돈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머니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